네, 헷갈리거나 생소한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방송은 괜찮으셨습니까? 예, 괜찮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걸 골라오셨습니까? 예, 프레카리아트로 뽑아봤습니다. 프레카리아트. 좀 생소하죠, 용어가? 예, 다소 생소하실 텐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는 불안정 노동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영어로 불안정하다, 위태롭다라는 뜻을 가진 프리케어리스라는 단어에서 프레카까지를 가져왔고요. 예. 노동자 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에서 뒷부분 리아트를 가져와서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자.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롤레타리아트는 뭐 저희 무산 계급이라고도 번역합니다마는 네. 재산이 없는 탓에 자기 노동을 팔아서 생활해야 하는 노동자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예. 대체로 1990년대에 프랑스에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같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프레카리테라고 불렀던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2001년에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당시 G8 정상회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네. 항의하는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시위 직후에 저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그동안의 노동자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노동자도 못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등장한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뭐 아직 이게 합의된 학술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좀 거칠게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더해서 각종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합친 개념이다. 요즘 특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네네, 하죠. 그렇습니다. 예. 뭐 우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임시직, 뭐 시간제, 네. 하청 노동자, 네. 콜센터 노동자들, 단기 알바 이런 사람들 많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들이 있죠. 배달 서비스 노동자들, 뭐 레미콘 모는 우리 화물운송 노동자들, 학습지 방문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센터 강사, 방문 판매원, 간병인, 외근직 AS 요원, 보험 모집인 뭐 이게 리스트가 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뭐 이분들을 화려하게 부르면은 프리랜서고 또 소사장님이고 그런데 실상은 프레카리아트다. 예, 이런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도 거기에 그렇죠.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누차 얘기하면 호출직 노동자. 호출직. 왜냐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방송 한번 출연해 주시죠. 네 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호출직. 네. 불러주는 분이 있을 때가 좋은 거죠. 네.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나뉘나 살펴보면 과거 1970년대나 80년대 정도까지는 이제 기업에 고용돼서 월급을 받는 임금 노동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하는 독립된 자영업자 계급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갈수록 이 두 부류가 모호하게 뒤섞이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개념이 프레카리아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자본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노동자들은 점차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자영업자들은 독립성을 잃고서 점점 자본에 종속되는 그러면서 나타난 노동자의 불안정한 모습.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노동자인데 명함은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파트너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는. 그렇죠.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오늘 프레카리아트라고는 용어를 꼽은 이유를 저는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짐작하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만 2명, 그 앞주까지 합치면은 최근 2주 동안에만 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렇죠. 예, 택배 노조에 따르면 올해에만 10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로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점점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폭증하거나 위기에 빠진 직종이 택배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들, 예를 들면 뭐 보건의료 영역의 간병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보육교사, 배달 서비스 노동자들, 급식조리사, 대중교통 종사자, 청소노동자 이런 분들도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회 다른 부분들은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또 비대면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필수 노동들은 잠시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또 이런 필수 노동들이 대체로 보면 불안정 노동, 프레카리아트가 집중된 영역이기도 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이 도급제로 바뀌어온 대표적인 영역들이죠. 필수 노동이면 오히려 일자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거꾸로 불안정. 거꾸로 그렇게 됐죠. 근데 그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은 다른 사회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진단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프레카리아트를 묘사적으로 이렇게 참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쯤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기존의 노동자 계급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아예 새로운 계급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기본소득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런던 대학, 영국 런던 대학의 가이 스탠딩 같은 분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분인데요. 프레카리아트야말로 현대 정치의 방향 설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사회 뭐라고 할까요? 그 변화 변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층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변화의 동력이기도 하고 반동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우선 이분들이 이제 고용 안정이 잘 보장되고 잘 조직된 기존 노동자들과 어떤 연대 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은 집단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스스로 그런 노동자라는 의식도 없고요. 그럼 이 사람들 프레카리아트의 공통된 정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 부적응, 불안, 소외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첫째로는 포퓰리즘 선동 정치의 아주 중요한 지지 기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싫다, 확 망해라, 그냥 이런 거죠. 뭐 대표적으로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네. 예. 둘째로는 반대로 아주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또 좀 더 평등하게 자산을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분들이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8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 그것도 엄청 굉장했죠. 네네. 그게 이제 2019년에 또 다시 한번 시작됐고 2019년부터는 이웃 나라인 뭐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런 여러 나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이제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 정당들이 좀 담아내지를 못하는 프랑스는 상황이죠. 역사적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불 붙으면 이게 뭐 재밌는 점이 있는데 당시 이제 그 시위에 대한 지지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뭐 계속 오래되고 있었으니까 하다 보니까 폭력화될수록 점점 더 이 지지율이 올라서요. 그래요? 나중에는 84%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 시위를 지지한다는 여론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 시위라고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사람들이 기성의 이 좌우파 기성 정치들 그리고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의 이런 정치들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이 이런 방식으로 터져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노란 조끼를 입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제 지금 이야기는 프레카리아트.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이 예고,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가이 스탠딩 같은 분은 영국 포함해서 서구 선진국들 사례들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이 프레카리아트는 새로운 계급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이분은 한국도 거기 선진국에 같이 포함해서 한국도 거론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중요한 이런 사례로 같이 취급을 하는데 뭐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국은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어떤 점이세요? 아직은 한국은 조직 노동자층이 완전히 체제내화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여전히 우리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불안정 노동자들도 아직은 완전히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함께 서로 연대해서 좀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냥 뭐 지켜보는 것이 뭐 이야기는 아니고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의 어떤 불안정한 어떤 상황들을 그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결국은 초점은 이거잖아요. 딱 하나만 그냥 말씀을 한번 짚어보자면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개혁을 통해서 근로 형태가 아니라 소득 활동을 기준으로 실업보험 제도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영업자나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도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게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그 다음해인 2018년 개혁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실업보험 체계에 전면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한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당연 가입이냐 임의 가입이냐,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기금하고 계정을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으로 지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뭐 기업주 측은 당연 가입도 반대하고 계정 통합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고용이 안정된 조직 노동자들이 완전히 이기주의화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프레카리아트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여전히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자라는 것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라는 처지고 언제 수입이 끊어질지 모른다라고 본다면 어찌 본다면 고용보험이든 실업보험이든 가장 절실한 층이 이들일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박한 시사사정 오늘은 프레카리아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